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2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혼란한 일이 하나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KBS 공영방송이죠. KBS가 정권을 위한, 아마 정권을 위한이겠죠, 청부 보도를 했다는 의혹, 청부 보도, 어떤 오다를 받아서 그 보도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제3의 인물이, 외부 인물이, KBS가 아닌 외부 인물이 이 보도 과정에 개입을 했고, 그것이 아무 여과 장치 없이 일부러 여과 장치를 만들지 않았는지, 뭐 실수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청부 보도를 한 그런 의혹이 KBS 안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내부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자, 경과는 이렇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연루돼서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7월 17일에 공모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죠.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때 여론이 안 좋았죠. 이게 어떻게 공모미수가 되느냐. 그리고 그 강요미수죠. 강요미수로 구속이 됐는데, 거기서 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부분, 이것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영장에도 적시가 됐고, 또 그 공모 부분에 대해서 영장 중단 판사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과연 한동훈과 그 이동재의 공모가 맞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좀 비판적이었죠. 영장 발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표시하는 그런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날 17일 오후에 구속영장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날 18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그 KBS가 9시 뉴스 시간에, 메인 뉴스 시간이죠. 9시 뉴스 시간에 이런 보도를 합니다. 보도의 제목이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이다. 수사 부정적이었던 윤석열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 지금 전 기자죠.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시점에 이게 공모 맞나 하는 시점에 공영방송이 메인 뉴스 시간에 그 보도를 했죠. 그러면서 어떤 녹취록을 입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녹취록을 입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동재 한동훈이 2월 달에 부산 고검 차장실에서 대화를 한 그 녹취록을 입수를 했다고 하면서 크게 세 갈래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과 신라젠 유착 관련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과 연결시킨 것이죠. 그리고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 강요 미수가 아니라고 본 이유가 있었다. 이것을 단순 강요 미수가 아니고 공모라고 본 이유가 있었다. 그 녹취록 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동재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은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이런 말을 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유시민 관련 취재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녹취록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모다,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 발부는 정당하다, 이런 논리를 KBS에서 편 것이죠. 그런데 KBS가 바로 그 다음날 1월에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같은 뉴스9 시간에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검언유착, 소위 검언유착에 연루된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 2월달에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신라젠 관련 부분을 공개를 했죠. 그 이후에 다 공개했는데, 그때는 유시민 신라젠 관련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그 KBS를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우리 그런 말 나눈 적 없다, 그러면서 취재원을 밝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은 이 KBS가 보도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선 이야기라는 그 용어 자체도 없고, 총선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고, 또 야당이 승리하면 어쩌고 이런 용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공모 정황도 명확히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실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녹취록을 취재를 했다, 입수했던지 뭐 취재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으니 이것은 조작된 거죠. 왜곡 조작이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조작하게 되는 것이죠. 공영방송이 그렇게 한 의혹이, 아직은 의혹이지만 뭐 본인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이 보도는 유감이다, 종합적으로 뭐 보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를 한 그 방송입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사실상 오버를 시인하면서 사과를 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한동훈이 말한 취재원, 과연 KBS가 누구를 취재를 해서 있지도 않은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 여론조작, 결과적으로 여론조작이 되는 그런 보도를 오보를 내보냈을까?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외부인의 청부에 의한, KBS가 아니고 외부인의 청부에 의한 여론조작 시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 KBS 안에 이런 모임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9 검언 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 KBS 안에 있는 조직입니다. 여기서 오늘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성명서 제목을 이겁니다. KBS는 청부보도 여론조작 브로커에 놀아났나? 양성동 사장은 즉각 진상조사하라.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성명서 안에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도 또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KBS 사회부 기자가 그 녹취록 이 내용을 최초로 공부를 했다는 그 기사를 최초로 작성을 하고 KBS의 법조팀장이 승인한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가 지금 인터넷에, KBS 내부 인터넷에서는 그 내용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내려진 것 뿐이 아니고 KBS 보도 정보 시스템에서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보도 정보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 저희 영남일보도 다 있지만은 기자들만 볼 수 있는 그 정보 시스템이 있죠. 그 기사를 입력을 하면은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 볼 수가 있는, 기자들만 볼 수가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그 기사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측의 KBS인 연대측의 추정은 이 특정 리포터 관련 정보를 통째로 삭제한 것은 아마도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디지털 흔적 또는 감춰야 할 디지털 증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최초로 그 작성된 기사가 현재 KBS 기자들만 사용하는 KBS 보도정보 시스템에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 흔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방송은 분명히 탔는데 그 흔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연대 쪽에 따르면은 그 해당 기사를 그 작성하는 과정에서 KBS 쪽에 녹취록의 내용을 왜곡해서 전해준 사람이 있고 또 리포터 방향까지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외부 인물의 존재가 드러났다. 정부 보도를 부탁한 외부 인물, 이 녹취록을 왜곡해서 건네주고 거기다가 기자가 리포터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방향까지 제시해준 그 외부 인물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와 다른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녹취록을 봤다, 어떤 사람이 제3의 인물이 녹취록을 봤다면서 그 내용을 취재진에게 들려준 제3의 인물이 드러났다는 것인데 이 제3의 인물과 KBS 취재진, 실제로 보도를 한 KBS 취재진과 이 제3의 인물, 외부에서 청부를 한 이 제3의 인물의 대화 내용이 담긴 자료, 그것을 KBS 연대 쪽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나한테 있어. 가짜죠. 조작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과 취재진 사이에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 KBS 연대 쪽은 이 제3의 인물이 누군가에게 녹취록 그 내용을 들려준 정황이 담긴 파일이 존재한다. 취재팀에 이를 근거로 KBS 법조팀이 기사를 작성하는 바람에 오보가 발생했다. 그리고 해당 정황이 담긴 파일을 오늘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 파일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3의 인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BS 쪽에. 이번 총선에서 어찌됐든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한테, 검찰총장이죠, 힘 실리고 현 정부는 레임덕이 오고 이런 구도를 짜고 간 거야. 이렇게 녹취록에 이제 그런 게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KBS 보도에서 그 내용이 보도가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제3의 인물이 KBS 쪽에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짜고 일반 민심을 한쪽으로 오도시켜서
판세를 뒤집으라 한 거지.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 강요 미소가 아닌 거지. 그냥 강요 미소가 아니고 서로 공모한 거지. 이 이야기를 이런 식의 이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녹취록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근데 그것을 녹취록을 직접 하지도 않고 KBS는 보도를 하면서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 강요 미소가 아니라고 본 이유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첨부한 걸 그대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죠. 공영방송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면은 또 제3의 인물은 뭔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뉘앙스는 있지만은 워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 이런 말을 KBS 쪽에 했는데 KBS 보도는 이렇게 합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동재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런 식으로 반영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KBS 보도에 반영이 돼서 제3의 인물이 하는 말들이 아무 자료도 없이 하는 말들이 KBS의 보도에 반영이 돼서 오보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KBS인 연대 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KBS인 연대 쪽은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알려준 인물이 검찰 인사인지, 이 녹취록은 검찰과 이동재 기자 쪽만 가지고 있죠. 검찰 인사인지, 정치권 인물인지, 정치 브로커인지 실체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KBS,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은 오후 12시 반쯤 됐는데 아직 KBS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해명 같은 건 없습니다. 해명이 곧 나올 수도 있겠죠. 해명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을 해서 해명이 돼야 되고, 해명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상당히 엄청난 문제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되는 KBS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권력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 사실 관계조차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그 민감한 시점에,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시점에 여론을 조작하는데 메인 뉴스를 동원을 했다. 엄청난 문제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이라면은 KBS는 존폐 기로에 설 수도 있는 메가톤급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과연 KBS 수신료가 인상이 시급한 문제인지, KBS의 존폐를 논하는 게 시급한 문제인지, 그것이 걸려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송권의 혼술이었습니다.